요하! 안녕하세요. 약사언니 진입니다. 오늘 약사언니 7편에서는 고지혈증의 대표적인 약 스타틴 계열의 부작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지질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나 술,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인에서 2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일 뿐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정말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꼭 복용해야 되는데 이 약 정말 꼭 복용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평생 복용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땡땡땡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시고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약사언니 진이가 요정이들에게 이 스타틴 계열 약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 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스타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아토르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등이 있는데요. 이 스타틴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적게는 22%, 높게는 63%까지 낮춰준다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증명된 약입니다. 이 약은 이상지질 혈증의 조절뿐만 아니라 이상지질 혈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그리고 뇌졸중과 같이 2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주치의 처방에 따라서 반드시 복용이 필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실제로 5에서 10%가량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스타틴을 복용할 경우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근육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을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이 근육통이 나타난다 할 경우에는 이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약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통 워낙에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근육통을 이 고지혈증 약과 연결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육통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간독성이 있는데요. 이 약을 복용하면 간혹 간 수치가 증가될 수 있는데 투약을 중단할 경우에는 서서히 호전되기 때문에 발현 즉시 중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용량보다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조금 고용량을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할 때 간 수치가 상승하지는 않는지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혈당의 상승이 있습니다. 미국 란셋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최대 9%가량 당뇨병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만 모아놓고 보니까 이 약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약은 꼭 복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약을 먹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약을 먹음으로써 얻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부작용은 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그 뛰어난 효과만큼 어마어마한 처방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단일 품목으로 처방이 가장 많이 된 약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1위가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리피토라는 약이에요. 그리고 4위에도 로슈바스타틴 성분의 크레스토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이렇게 많이 처방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임상적으로 효과가 뛰어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사언니 결론과 함께 꿀팁,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비약물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식이 조절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타틴계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통, 간독성, 그리고 혈당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코엔자임 Q10이 경미한 근육통과 혈당 상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코엔자임 Q10을 같이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그런 약물들도 있어요. 우리가 손발톱 무좀약이라고 알려진 항진균제를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몽 주스를 또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이게 혈중 스타틴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통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사언니 결론과 꿀팁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시는 많은 요정이들 안전하고 똑똑하게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